여러분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요즘 한국은 정말 더운데요. 저도 지금 선풍기를 옆에 틀어 놓고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름에 시원한 녹차 마시면서 이렇게 지내는 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가요? 한국은 사계절이 정말 뚜렷한 나라지만 요즘에는 봄과 가을이 짧아지고 여름과 겨울이 길어지는 기후를 볼 수 있어요. 많이 아쉽기는 하지만 또 바뀐 기후를 잘 적응하면서 살아야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은 이 길어지는 여름에 한국에서는 어떤 음식을 자주 먹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국은 음식 문화가 아주 발달했잖아요. 예전에 팟캐스트에서 한국 음식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요. 정말 재밌는 한국 음식 문화 중 하나가 여름에 아주 뜨거운 음식을 먹는 건데요. 예로 들면 삼계탕이 있죠. 음. 또 더 재밌는 건 냉면처럼 이가 시릴 정도로 차가운 음식도 여름에 먹는다는 거예요. 왜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아주 뜨거운 음식도 먹고 아주 차가운 음식도 먹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배가 고프시지 않다면 끝까지 팟캐스트를 들어주세요. 혹시 배고프신 분들은 뭐 드시면서 팟캐스트 들어도 될 것 같아요. 끝까지 팟캐스트를 들으면 모두 알 수 있습니다. 한국의 뜨거운 음식. 서울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비빔밥 식당이 있거든요. 상수에 있어요. 상수에. 혹시 원하시는 분들은 제가 주소 공유할 수도 있으니까 댓글에 물어봐 주시면 공유해 드릴게요. 그 가게 안에 가면 약식동원이라는 말을 가게 안에서 볼 수 있어요. 약식동원은 의식동원이랑 같은 말인데요. 무슨 뜻일까요? 너무 어려운 말이죠. 음식이 곧 약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음식으로 아픈 곳을 치료할 수 있다, 뭐 이런 뜻이죠. 신기한 게 한국의 과거 선조들은 컨디션이 좋지 않거나 어디가 아플 때 음식으로 사람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심지어 조선시대에는 음식으로 치료를 하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자, 그럼 과거의 여름을 한번 상상해 볼까요? 지금이야 선풍기도 있고 에어컨도 있고 시원한 음료도 너무 쉽게 마실 수 있지만 과거에는 그럴 수 없었잖아요. 상상을 하면 과거의 여름은 너무 더워서 몸에 에너지가 없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이유로 한국의 선조들은 더위를 이기고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보양식을 먹었습니다. 보양식이 무슨 뜻일까요? 건강을 보충하기 위해서 먹는 음식입니다. 현재까지 한국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보양식은 뭘까요? 네, 앞에서도 말했던 삼계탕인데요. 삼계탕은 닭에 찹쌀, 인삼, 대추, 밤 등을 넣고 고아서 만든 닭 요리입니다. 삼계탕과 비슷한 닭곰탕이나 추어탕, 장어, 오리고기도 인기 있는 보양식입니다. 근데 더운 여름에 건강식을 먹는 건 이해가 되는데 왜 하필 이렇게 뜨거운 음식을 먹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혹시 삼계탕을 먹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삼계탕은 뚝배기에 뜨거운 국물과 함께 먹는 음식이잖아요. 음,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이열치열이라는 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이열치열은 더운 것을 더운 것으로 다스린다는 뜻의 사자성어입니다. 한방에서는
날씨가 더우면 오히려 몸 안이 차가워진다고 여겨왔습니다. 그 이후로 한여름에 뜨거운 보양식을 먹으면서 땀을 흘리는 것은 몸 안을 따뜻하게 만들어서 더위를 이기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재밌죠? 이 전통을 이어서 현재에도 한국 사람들은 여름이 되면 보양식을 먹습니다. 특히 한국의 여름에는 7월에서 8월 사이에 초복, 중복, 말복이라는 날이 있는데요. 아마 한국 오시면 식당에 가면 뭐 초복, 중복, 말복 막 이런 게 적혀 있는 그런 광고들이 있어요. 이 초복, 중복, 말복을 합쳐서 삼복이라고도 하고요. 이때가 1년 중에서 가장 더운 기간이기도 합니다. 이날은 보양식을 먹으면서 더위를 이긴다고 해서 복날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왜 한국 사람들이 아주 더운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지 이해가 가시죠? 자, 그럼 다음에는 왜 차가운 음식을 먹는지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차가운 여름 음식. 아까 한국 사람들은 여름에 뜨거운 음식을 먹는다고 했는데 아주 차가운 음식도 먹어요. 여러분 혹시 냉면이라는 음식을 아시나요? 어, 한국의 냉면은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정말 차가운 음식이에요. 혹시 안 드셔 보셨으면 한국 오시면 꼭 드셔봐야 될 음식이에요. 음, 왜냐면 그 뭐라 해야 되죠? 그 음식에 이렇게 막 얼음이 있어요. 아마 그런 음식은 어딜 가도 볼 수 없을 거예요. 그 중국과 일본에도 차가운 면 요리가 있지만 한국의 냉면처럼 엄청 차갑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냉면은 삶은 국수, 면 위에 얼음이 띄어져 있는 육수를 넣고 양념과 고명을 올린 음식입니다. 근데 앞의 내용을 집중해서 들었으면 한 가지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Korean sunflower. 아까는 한국 사람들이 여름에 뜨거운 음식으로 건강을 지켰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또 차가운 음식을 먹는 거죠? 이렇게, 네, 생각할 수 있는데요. 네, 맞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당연한데요.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냉면이 현재는 여름에 인기 있는 음식이에요, 한국에. 근데 유래를 보면 사실 냉면은 겨울에 먹던 음식이었습니다. 뜨거운 음식으로 더위를 이겨내는 이열치열처럼 추위는 추위로써 다스린다는 이한치한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뜨거운 온돌방에서 얼음이 있는 냉면을 먹는 것은 북쪽 지방의 겨울철 별미였다고 합니다. 제가 노르웨이에 있을 때 사람들이 진짜 추운 겨울에 아주 차가운 그 호수에서 수영하는 것을 봤거든요. 그게 이제 노르웨이의 전통이고 건강한 습관이라고 여기는 것을 제가 느꼈는데요. 아마 한국의 이한치한과 비슷한 문화가 아닐까 싶어요. 현재 한국의 냉면은 발전했던 지역에 따라 평양냉면, 함흥냉면, 진주냉면이 있어요. 북쪽 지역에는 평양냉면이 아주 유명했는데요. 평양냉면은 메밀면으로 만들고 심심할 정도로 아주 담백하고 편육이나 무채, 삶은 달걀 등이 고명으로 올라간다고 합니다. 함흥냉면은요, 감자 전분으로 만들어서 면발이 쫄깃하고 진하고 매운 양념장을 넣은 것이 특징입니다. 특히 함흥냉면 중에서도 맵게 비빈 냉면에 홍어의 무침이 들어간 회냉면은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합니다.
진주 냉면은요, 남쪽에서 생긴 유일한 냉면인데요. 남쪽 이제 경상남도 쪽에 진주가 있죠. 거기서 생긴 진주 냉면은 조선시대에 양반들이 즐겨 먹던 음식이라고 합니다. 특이한 점은 해물 육수에 소고기 육전이 고명으로 들어간 것이 특징인데요. 음, 이제는 서울에서도 진주냉면을 쉽게 먹을 수 있어요. 저도 최근에 용산에서 진주냉면을 먹었는데요. 진짜 맛있었어요. 냉면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 계속 이렇게 녹음을 하다 보니까 배가 고파요. 자, 그럼 계속 하겠습니다. 그래도. 자, 그럼 겨울에만 먹던 냉면이 언제부터 여름에도 먹는 음식이 되었을까요? 바로 조선시대에 얼음 공장이 생기면서 음식점에서도 여름에 시원한 육수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당연히 얼음을 만드는 공장이 없으면 겨울에만 얼음을 먹을 수 있었겠죠? 그래서 냉면을 겨울에 먹다가 이제 얼음 공장이 생겼으니까 여름에도 먹는 거죠. 음, 이때부터 한여름에도 사람들이 냉면을 먹기 시작하고 인기가 아주 많아졌습니다. 우리 여름에 아이스 커피 마시면 너무 시원하고 맛있잖아요. 저도 여름에는 항상 아이스 커피를 마시거든요. 어제도 마시고 아이슈페너 마시고 그랬어요. 아무리 이열치열이라고 하지만 더운 여름에 얼음이 들어간 냉면은 인기가 많아질 수밖에 없었을 것 같습니다. 또 냉면에 대한 아주 재밌는 사실이 있는데요. 뭘까요? 네, 한국은 배달 음식이 발달한 나라죠. 배달로 진짜 다 시킬 수 있어요. 배달로 음식도 시킬 수 있고, 디저트도 시킬 수 있고, 커피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배달도 정말 빨라요. 집 앞에 딱 배달해 주고요. 그래서 엄청 배달이 발달한 나라인데, 근데 최초의 배달 음식은 무엇이었을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뭘까요? 치킨? 지금 냉면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냉면이겠죠? 냉면입니다. 아제 난고라는 책에서 1768년 7월 과거 시험을 본 다음 날 점심에 일행과 함께 냉면을 시켜 먹었다 라는 기록을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배달의 민족이라는 앱이 있거든요. 이렇게 오래전부터 음식을 배달해서 먹은 걸 보니까 정말 한국이 배달의 민족이 맞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또 저번 팟캐스트에서 커피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때 고종이 커피를 사랑했던 왕이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고종 황제는 커피도 좋아했지만 냉면도 아주 좋아했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재밌는 사실만 있으면 좋겠지만 냉면에 대한 슬픈 이야기도 있어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평양냉면은 평양에서 발달한 냉면이잖아요. 어떻게 지금 이 한국에서 많은 평양냉면 음식점이 생겼을까요? 그 이유는 한국 전쟁을 하고 군사 분계선이 생겼을 때 북쪽에서 살던 사람들 중에서 남쪽으로 넘어오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이 평양냉면 음식점을 많이 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가요? 저도 어렸을 때 자주 먹던 음식이나 간식을 먹으면 과거의 추억들이 엄청 많이 떠올라요. 평양이 고향인 한국인들은
고향이 그리울 때마다 평양냉면을 찾았을 것 같습니다. 비록 고향을 갈 수는 없지만 음식으로라도 위로를 받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맛있는 평양냉면에는 슬프고 아픈 역사도 있었네요. 한국의 여름 디저트. 삼계탕이랑 냉면 이야기를 했으니까 이제 디저트 이야기를 해볼까요? 여러분은 여름에 어떤 디저트를 자주 먹어요? 여름에는 아무래도 시원한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죠? 한국에 오면 꼭 먹어야 할 여름 디저트가 있는데요. 뭘까요? 바로 팥빙수입니다. 팥빙수는 얼음을 잘게 갈아서 팥, 시럽, 과일, 우유 등을 넣고 재료를 섞어서 먹습니다. 팥 말고 다른 재료만 넣고 만들면 그냥 빙수라고도 합니다. 문헌에 따르면 빙수는 중국에서 최초로 먹었다고 합니다. 당시에는 얼음에 꿀이나 과일즙을 섞어 먹었다고 하네요. 그럼 한국에서는 언제부터 빙수를 먹었을까요? 한국에서는 조선시대 때 서빙고에서 얼음을 관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서빙고는 얼음을 저장하는 곳인데요. 현재에도 서울에 가면 서빙고역이라는 이름을 볼 수 있어요. 서빙고에서 얼음을 나누어 주면서 얼음을 잘게 부수거나 얼음 위에 과일을 얹어서 먹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당시에는 얼음이 귀했기 때문에 왕실과 양반들만 먹을 수 있었는데요. 이후에 얼음을 만드는 기술이 한국으로 들어오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빙수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한국 전쟁 때 미군을 통해서 연유와 초콜릿 시럽을 섞어 먹으면서 빙수가 발전되었습니다. 현재와 같이 빙수에 팥과 떡, 젤리를 넣은 팥빙수는 1980년쯤에 탄생되었습니다. 2000년대가 되면서 팥빙수는 아주 인기 있는 디저트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는 퓨전 빙수도 인기가 많아졌는데요. 제가 대학생 때는 눈꽃 우유 빙수가 정말 유행했어요. 진짜 맛있으니까 한국 오면 꼭 먹어보세요. 요즘에는 카페뿐만 아니라 호텔에서도 빙수를 판다고 합니다. 저도 아직 호텔에서 빙수는 먹어본 적은 없는데 호텔에서 파는 빙수가 엄청 비싸다고 들었어요. 저도 한 번쯤 먹으러 가봐야겠어요. 얼마나 맛있길래 빙수가 그렇게 비쌀까 궁금한데요. 자, 여러분, 오늘은 한국에서 여름에 먹는 음식과 디저트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는데요. 어, 녹음을 하면서 저도 이렇게 배가 고팠는데 여러분들도 배가 좀 고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여름에 한국에 오면 삼계탕이나 냉면을 먹어보는 게 어떠신가요? 그리고 후식으로 팥빙수는 꼭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음, 늘 느끼는 거지만 음식을 뭐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아무래도 문화적인 지식이나 역사를 알고 있으면 되게 재밌고 또 감사하는 마음으로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음, 다음에도 재밌는 한국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팟캐스트로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